안녕하세요. 주청윤입니다. 5월 17일 월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보스턴 티파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 시간에서는 아마 보스턴 차 사건으로 배웠을 것 같아요. 이 보스턴 티파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신화도 있고요. 이 여러 가지 이 보스턴 차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이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주제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. 이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주제, 보스턴 티파티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. 이 사실상 무엇에 대해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 역사학계는 지금도 논쟁하고 있죠. 이 보스턴 티파티를 이 미국 독립혁명의 원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두고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.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추모해야 될까요?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보스턴 차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1733년 12월 16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그리핀스 워프호 선상에서 발생한 정치적 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조세를 거부하는 미 식민지인들이 조지왕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차를 바다에 투척해버린 사건이죠. 이 당시에 미 식민지인들이 이 차를 두고 조지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차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한번 좀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사용해 봤습니다. 이 사건은 최초의 비공식적인 독립운동의 발화점이자 식민지를 독립혁명으로 통합시킨 전환점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이 대부분의 기원 이야기처럼 보스턴 차 사건도 훨씬 복잡하며 이 사건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미국 독립혁명의 계기를 일으킨 사건이라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영국군이 이 착검을 한 상태에서 검을 꽂은 상태에서 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요. 등을 돌린 틈을 이용해서 어느 미식민지 신사가 이 차 이 수입 관세에 대한 공문을 보고 이게 뭘까? 이게 앞으로 이 미국 미식민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골똘히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을 차세 부과에 대한 항의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. 차에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하지만 항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이 미국 역사학계에서 요 근래 나오는 연구들의
이 대부분의 주장입니다.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이 식민지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죠. 차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식민지 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. 우리가 흔히들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, 여기서 이제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전에 이 미국 독립 전쟁이 있기 몇 년 전에 7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. 이 7년 전쟁은요, 이 처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요. 사실상 이 7년 전쟁은 이 처칠이 말한 바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. 여러분들이 인도의 세포의 전쟁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7년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쟁이고요. 이 퀘벡 지역에서도 이 7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미국 대륙에서도 일어났고요. 그것을 우리가 프렌치 인디언 워라고 그렇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프랑스와 인디언이 손을 잡고 이 영국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프렌치 인디언 워라는 이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전쟁도 사실상 7년 전쟁 중에 있게 됩니다. 뿐만이 아니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7년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. 이게 전부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은 전쟁이었습니다. 자, 7년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이 영국 정부는 사실상 재정 압박을 경험하게 되죠. 이 전비로 모든 재정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식민지를 제대로 관리할 힘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식민지인들에게 협조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중세안, 과세안을 들고 나오죠. 사실상 이 미 식민지 지역은 이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으려는 기피 지역이었기 때문에 영국 이 정부에서는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. 이 가는 식민지를 개척하는 자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준다든지 아니면 면세의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유인책을 쓰게 되죠. 그러던 유인책들을 모두 걷어들이고 이제 세금을 내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이 학설입니다. 이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. 이 사실상 정당이라고도 나중엔 정당 비슷한 활동도 하게 돼요. 이 자유의 아들들은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기획했을 때 이 영국 의회에 이 1773년 차법 통과에 극렬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. 자유의 아들들이 사실상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기획했었죠. 그리고 실행한 것도 자유의 아들들입니다.
하지만 온갖 명분으로 세금을 물릴 것이라는 식민지의 불안감을 악용한 측면도 강합니다. 이 자유의 아들들이 이 세금을 물릴 것이라는 온갖 명목으로 이 식민지인의 불안감을 악용한 측면도 강하죠. 1767년 타운센트 법이 통과된 이래로 미국 식민지로 수입되는 차, 종이, 페인트, 기름, 유리와 같은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식민지인들의 이 반발이 컸기 때문에 1777년에는 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입세를 폐지하게 되죠. 차세는 영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 식민지인들에 대한 영국 의회의 통제권을 상기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자유의 아들들이 사실상 보스턴 차 사건을 기획하게 됩니다. 이 영국산 차를 둘러싼 음모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영국산 차, 그러면 홍차일 거고요. 이게 영국산이다. 이렇게 영국산 홍차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. 이 배 자체도 영국 배가 아니었죠. 자유의 아들들이 탑승해서 차 사건을 일으킨 배는 사실상 영국 배가 아니고 미 식민지인이 건조하고 소유한 배였습니다. 원래는 이 포경선으로 활용되던 배였죠. 1773년 미 식민지에서 생산한 이 향유고래 기름 등의 특산품을 런던에서 하역한 뒤 미국 식민지로 가기 전에 이 차를 실었던 것이죠. 이 배 선주는 영국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영국의 토리당, 지금의 보수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토리당의 동조자였음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. 보스턴 차 사건에서 이 바다에 버려진 차는 사실상 왕의 것도 아니었습니다. 영국 정부의 것도 아니었고요. 영국 왕의 것은 더더욱이나 아니었습니다. 이 동인도 회사가 소유한 사유지산으로 민간 계약 선박으로 운송 중이었죠. 340개의 오래 묵은 차 상자의 가치는 오늘날의 가치로 거의 20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.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이 오래 묵은 차 상자입니다.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죠. 이 영국산 차를 둘러싼 음모론. 18세기에 동인도에서는 인도에서는 향신료와 면화 등 많은 상품을 수출했습니다. 하지만 거의 모든 차는 중국산 차였죠. 인도에서 출항한 동인도 회사 소속 화물선은 인도를 출항해 런던까지 온 뒤 중국 차를 실어 전 세계 영국 식민지로 수출하게 됩니다.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차 농장을 만든 것은 사실상 1830년대부터라고 합니다. 다시 말하면 동인도 회사에서 수출한 것은 이 영국산이 아니고 사실상 인도산도 아니고 중국산 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.
이 보스턴 차 사건에서 바다에 투척된 차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 녹차였던 것이죠. 미 건국의 주역인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도 히손이라는 브랜드의 중국산 녹차 애호가였습니다. 한 가지 이제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이 미국이 이 홍차나 녹차를 버리게 되죠. 이 미국은 사실상 커피가 제일 많이 소비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.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홍차 소비가 많죠. 사실상 이 미국 독립혁명이 이 사람들의 기호도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이 차 때문에 미국 독립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?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차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무관용법이라고 보입니다. 흔히들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이 미국 독립을 위해 식민지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영국 식민지 지배 방식에 저항한 미국 건국 주역적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은 차법이 사유재산에 대한 위법이자 폭력행위라고 규탄했다고 보죠. 사실상 조지 워싱턴은 이 차법이야말로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이자 사실상 영국이 미국을 공격한 폭력행위라고 규탄했던 것입니다. 차 사건 자체가 미국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영국 의회의 반응이었다고 보입니다. 1774년 영국 의회는 이 반항적인 식민지 개척자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실상 일련의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죠. 가장 악명 높은 것이 포괄적인 법이라 불린 무관용법입니다. 아울러서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보스턴 항구를 폐쇄 조치하고요. 투표로 선출한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의 식민지 지도자들을 왕이 임명한 관리로 대체하게 됩니다. 영국군의 병참을 미식민지인에게 강요하는 등 많은 제재가 이 영국 의회에 의해서 부과되게 되죠. 대표 없는 과세는 그 자체로 위험한 선례라는 이 미식민지인들의 생각이 이 시기부터 자라났다고 볼 수가 있죠. 사실상 그러한 주장보다, 다시 말하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주장보다 더 이 미식민지인들을 자극했던 부분은 바로 이 매사추세츠와 보스턴의 자치를 위협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. 매사추세츠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. 미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 불편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국 의회의 권위주의적 반응에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. 사실상 이 매사추세츠와 보스턴에서는 이 영국이 이 사건 때문에 이 보스턴 항을 폐쇄 조치시키자 그것에 대한 이 불만이 상당히 컸는데 그 불만은 사실상
이 연구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이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킨 이 자유의 아들들에 대한 불편함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. 여하튼 무관용법과 사유재산의 박탈에 대한 응답으로 이 1774년 제1차 대륙회의가 열렸고요. 제퍼슨은 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죠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요일 날에는 이어서 이 보스턴 차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맞춰보는,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겠네요. 여하튼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.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.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. 안녕히 계십시오.